오늘 할 건 집합이라는 거의 뜻과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포함 관계? 포함 관계 그냥. 그러니까 포함 관계. 표현하는 건 또 배울 거고요. 네. 자, 이 단원에서부터는 새롭게 배우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의가 또 한참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많다는 뜻이에요. 일단 집합이라는 게 뭔지부터 먼저 한번 확인한다면 집합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묶음,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바로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집합이 돼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가 있을까? 우리 반 학생 아니면 개포중학교 학생 또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의 배수? 12의 약수? 기타 등등 2의 배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얘를 딱 집었을 때 저 대상 안에 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분류 조건 안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냐 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지가 집합의 조건 중에 하나가 돼요. 그렇다면 이건 집합일까? 자 얘들아 뭐냐 예쁜 꽃. 꽃? 미쳤나봐. 죄송합니다. 예쁜 꽃 일부러 예쁜 꽃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과연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응?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라플라시아라고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 포켓몬스터 모르세요? 라플라시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저기 아마 아마존 어딘가에 있는 시체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시체꽃이 이름이 뭐냐면 왜 시체꽃이냐면 50년인가 100년에 한 번 꽃이 피는데 그 꽃이 필 때 진짜 시체 썩은 데가 그 반경 50m가 100m 안에 진동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시체꽃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데 누군가는 그 시체꽃이 와 진짜 이쁘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아닐 거고 장미도 누군가한테 다 대다수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나 장미 별론데?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장면 예쁜 꽃 안에 들어가기 애매해지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뭐 명확하게 들어가겠지만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은 뭐 엑소나 아니면 방탄소년단들 누군가를 보고서 나 그냥 평범하게 생긴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막말을 뭔가 어쨌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애는 집합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 명확한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원소라고 불러요. 그 대상, 명확한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때? 12의 약수라고 하는 애는 뭐야? 12의 약수는 뭐가 있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2가 있잖아. 그러면 3을 딱 보자마자 3은 12의 약수죠? 네. 그러면 5는 12의 약수인가요? 아니요. 명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의 약수라는 집합에서는 원소가 몇 개야? 6개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다 얘기해 볼래? 라고 얘기하면 1, 2, 3, 4, 6, 12, 6개가 되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만약에 A가 이제 그 표현 방법, 포함 관계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 A가 라지 A에,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집합에서는 주로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원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문자를 이용합니다. 가끔 대문자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주로 소문자를 이용해요. 그랬을 때 저 원소가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복잡스럽게 한글로 쓰고 있을 거야. 수학은 모두 전 세계 공용어예요. 전 세계 공용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호로 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A라는 원소는 라지 A라고 하는 원소의 집합에 속한다, 원소이다 라고 표현하는 애를 이렇게 삼지창 모양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이유는 원소가 영어로 뭐게? 게임 좀 하나? 게임 하면 원소는 알 텐데. 게임 좀 하냐? 게임 아예 안 해? 그러면은 판타지에 대한 건 대충 좀 알아? 마법 쓸 때, 어? 불마법, 물마법, 얼음 마법 막 이런 것들을 무슨 마법이라고 불러? 원소 마법이라고 불러?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러면? 속성이 뭐지? 영어로? 어? 타이프. 너 포켓몬 좀 치냐? 난 포켓몬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난 어릴 때부터 포켓몬은 게임을 잘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원소라고 하는 건 영어로요, 엘리멘트예요. 엘리멘트. 그래서 엘리멘탈
매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원소 마법을 영어로 할 때 보통 엘리멘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엘리멘트라고 하는 원소 E의 엘리멘트의 앞 글자 E를 따서 라지 E를 변형해서 이렇게 라운드 처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에요. 이. 속한다라고 포함된다.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셋이라고 해요. 얘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죠. 나중에 혹시라도 볼 일 있으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 원소 A가 집합 라 A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애는 A가 라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생기는 거 없죠? 괜찮죠?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합에 그럼 그 원소 하나하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집합의 표현 방법.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를 치는데요. 첫 번째가 있는 것 다 써봐. 뭐를? 모든 원소를 있는 대로 다 써봐. 뭐 하는 거?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 원소 안에 들어가는 애가 누구일지 조건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12의 약수, 양의 약수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조건 집합의 표현 방법은 중괄호를 이용합니다. 아우씨. 중괄호를 이용합니다. 중괄호를 이용해요. 그 소괄호 이 중괄호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얘를 그냥 이렇게 빠르게 쓴다고 이렇게 써요 그냥 그래서 중괄호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12의 양의 약수를 표현한다 라고 할 때 원소나열법이라고 하는 애는 A라는 집합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누구요? 12의 양의 약수요. 즉 1, 2, 3, 4, 6, 12가 들어와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그러면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애는 뭘 이용하냐면 조건, 아까 얘기했던 조건을 쓰시면 돼요. A라는 원소는 어떻게?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X라고 하는 원소가 X라는 애가 요 모양이 A의 원소예요. 이제 설명할 거야. 짝대기를 찌 그어서 설명해요. X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X는 12의 양의 약수 이렇게 표현하고요. 선생님 그럼 짝대기도 X 짝대기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 혹시 짝대기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하게? 이거 했었잖아, 이거 했었잖아. 이거 뭐라고 읽어? 얘 뭐라고 읽었었지?
아니, 얘 뭐라고 읽었어, 이거. Z바라고 읽었죠? 여기도 똑같아요. 뭐라고요? 짝대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읽으면 돼요? X바. X바, X는 12의 양의 합수다. 자, 근데 원소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순서쌍도 원소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 조건을,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순서쌍도 원소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봐봐. 얘들아, 봐봐. 자. 짠. y는 2x라고 할 때 x라고 하는 값이 1과 2와 3에서의 정수값만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1, 2, 2, 4, 3, 6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 3개가 점이 찍힐 거 아니야. 그러면 요 3개의 원소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1, 2랑 2, 4랑 3, 6이라고 하는 애가 원소가 돼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소에 대한 표현 자체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이렇게 쉼표 원소 몇 개야? A의 원소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예요? 아니면 하나, 둘, 셋, 3개예요? 이것도 뭔 신박한 소리지? 나 지금 3개예요, 6개요를 물어봤는데 2개요라고 대답하는 거는 2개는 어디서 나오는 색깔이에요? 네. 하나, 둘, 뭐 이렇게 세셨나요? 그러지 마. 자, 어쨌든 3개죠? 3개예요. 이 하나가 원소입니다. 원소. 그럼 여기서 또 문제. 만약에 내가 이 원소 집합 안에 표현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원소가 몇 개예요? 이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몇 개예요? 2개예요. 자, 원소 몇 개예요? 3개예요. 4개 아니에요. 왜? 쉼표로 구분한다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쉼표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예요. 그러면 자, 난이도를 더 높여서 여기서 1, 1, 1, 1, 1, 1. 자, 원소 몇 개예요? 원소 몇 개예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쉼표로만 본다고. 3개예요. 하나, 둘, 셋. 3개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Venn diagram.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림 혹은 기호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밴 다이어그램은 밴딩 형태로 밴드 안에 들어가는 띠로 그룹을 묶어서 표현하는 애를 밴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A라고 하는 띠 모양 안에다가 뭘 그려주는 거냐면 원소를 적어 주시면 돼요. 이게 밴 다이어그램입니다. 밴은요, 이 그림을 처음으로 생각하는 논리학자 이름이래요. 다이어그램은 그림표를 뜻하는 영어랍니다.
아이, 뭐, 외우기 쉽게 밴딩으로 기억하세요. 그냥. 밴은 사람 이름이래요.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10년이 지나도 밴딩으로 설명할 거야. 외우기 쉬우니까. 아시겠어요? 표현 방법은 그래서 뭘 이용한다? 첫 번째, 중괄호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다?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접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뭘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나중에. 집합을 연산까지 하게 되거든요. 연산 과정에선 벤 다이어그램을 제일 많이 써요. 연산 과정에선 벤 다이어그램을 제일 많이 쓰고요. 답을 쓸 때는 원소날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조건제시법은 안 쓰나요? 아니에요. 조건제시법 되게 중요해요. 할 줄은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서술형 형태를 쓸 때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푼다라고 해서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훨씬 보기 편한가요? 그럼 그렇게 풀어야지. 자,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개수에 따라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개수를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으면 걔는 무한집합.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한집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유한집합은 뭐라고 할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 12의 양의 약수 이거는 뭐예요? 유한집합이죠. 그럼 거꾸로 물어봅시다. 2의 배수. 2의 배수는 유한집합이냐? 개수 셀 수 있어? 2의 배수는 몇 개야? 뭐 한 몇 경 정도 돼요? 아니죠. 셀 수 없죠. 졸라 많죠. 그럼 그건 뭐예요?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유한집합은 주로 원소날법으로 표현하고요. 무한집합은 주로 조건제시법으로 이용해요. 예를 들자면 셀 수 없는 애들. A라고 하는 애가 X바, X는 실수.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실수는 못 세요. 그죠? 아니면 실수 대신에 뭐예요? 정수. 뭐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얘도 정수도 못 세요. 이런 형태로 무한집합이냐 유한집합이냐라고 하는 건 셀 수 있냐 없냐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유한집합, 무한집합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 바로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공 할 때 공이에요. 없어요, 없어. 뭐예요? 원소가 몇 개? 빵개. 이네를 공집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얘는 집합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로 표현도 하고요. 아니면 요렇게 땡 해서 표현해요. 이거 뭐라고 읽긴지 아세요? 이건 그리스 문자예요. 옛날 먼 옛날에 나 초등학교 시절쯤에 우리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너네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끔 맨 그 흙바닥에서 놀 때 뭘 하냐면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미안합니다. 들어본 적 없으시고 그만할게요. 내가 좀 늙었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읽냐면 얘는 파이라고 읽어요. 선생님, 얘도 파이라고 읽잖아요. 네, 얘는 파이라고 읽어요. 얘는 마치 발음이 살짝 F 발음과 유사하대요. 그래서 몰라요, 나는 영어 잘 못하니까. 파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해요. 소문자와 대문자, 대문자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파이도 소문자고요. 대문자 파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를 살짝 이렇게 수줍게 들고 있는 게 소문자고요. 다리를 안 들고 있는 게 대문자예요. 예, 파이예요, 파이. 근데 보통 공집합이라고 읽어요, 그냥.
그냥 공집합이라고 읽고요. 나는 이제 파이라고 표현을 좀 하는 편인데요. 저는 파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저는 파이라고 할 거예요. 그 파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애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 N, A 이런 형태로 표현해요. 몇 개 있어요? A 집합에 있는 원소 몇 개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N, A 집합이라고 하는 게 12의 약수,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한다면 NA는 몇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어서 설명하면 6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공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그럼 몇 개예요? 공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몇 거라고? 뭐라고? 빵개. 0이에요. 공집합도 집합입니다. 공집합도 집합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공집합은 셀 수 있을까 없을까? 공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지금 원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실수 같은 경우에는 막 개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잖아.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빵 개라고. 지금 센 거야 안 센 거야? 이거 센 거야 안 센 거야? 센 거야. 그치? 센 거야. 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공집합은 유한집합 안에 포함이 돼요.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0번 한번 쭉. 여기 페이지 할 거예요. 122페이지에 대한 내용 할 겁니다. 290번 한번 봐봐요. 집합인 것만 한번 구해봐. 기억, 맞아 틀려. 집합이야 아니야? 집합이야. 니은, 큰 정수. 집합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죠. 자, 디귿, 50에 가까운 자연수. 가깝다라고 하는 것도 추상적이죠. 네, 집합 아니야. 2차 방정식의 해 모임. 집합이죠. 그럼 원소를 구하세요. 그럼 기억은 어떻게 써주면 돼요? 기억. 자, 짠. 1, 3, 5, 15 요렇게. 그죠? 그럼 리을 이건 뭐라고 써주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1, 2 요렇게 적어주면 된다고요. 자, 여기서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소는요.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원소를 쓸 때는 중복하지 않고 하나만 적고 한 번만 세요. 그렇다는 건 여기에 1, 1, 1, 1, 1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거 원소 5개야? 아니에요. 이건 표현 방법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얘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예. 291번 한번 봐봐요. 5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1번 뭐야 이거 1번은 원소야 아니야? 원소야 아니야? 원소야 아니야? 원소죠. 2번은 원소야 아니야? 아니죠. 쓰라고! 쓰시라고 거기다가 펜을 잡고 거기다 풀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멍하니 뭐해? 같이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왜 자꾸 손을 놓고 있는 거야? 1번은 원소야. 2번은 원소 아니야. 3번은 원소야 아니야.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30은 원소야 아니야? 원소야. 이렇게 찾아서 써주세요. 쓰라고. 292번 10 이하의 소수집합을 A라고 한다면 그 A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랍니다. 첫 번째 원소나열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일단 저기 10 이하의 소수는 뭐뭐 있는데 2, 3, 5, 7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2, 3, 5, 7
그럼 2번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내라고? A는 2, 3, 5, 7. A는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 3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 어떻게 하라고? A라고 하는 애 안에다가 2, 3, 5,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자, 293번 A 유한집합입니까? A 유한집합이에요? 네, 맞아요. 써주시고요. B B는 뭐예요? 9의 배수래요. 우서가 뭐야? 무한집합이야. B에다가 써주면 되겠. B는 무한집합입니다. C는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지원아? 유한집합이야. 그럼 D는 유한집합이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공집합이야. 공집합이야. 그리고 유한집합이야. 그지? 그럼 D는 어디다 써야 돼? 1번하고 3번에다 다 써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1번의 답은 뭐야? A, C, D. 1번의 답이 뭐라고? A, C, D. 2번의 답은 B, 3번은 D. 이렇게 되겠죠? 자, 294번. 1번의 개수는, 1번 원소 개수 몇 개? 10개. 2번은 몇 개? 1개. 3번은 몇 개? 3개. 마이너스 1, 0, 1.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더라. 자, 필수제 1번, 니네가 푸시고요. 2번, 니네가 푸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제 3번, 니네가 푸시고요. 4번 넘어가죠. 4번, 필수제 4번.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게 점점 복잡스럽게 나올 거야. 자, A라고 하는 원소가 0과 1과 2가 있을 때 B라는 집합은 이렇게 쓴대. 뭐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결과값을 원소로 갖는데 이 X는 A의 원소 중에 하나이고 Y도 A 중에 하나의 원소래. 이거. A의 원소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는 거야?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여기도 Y도 똑같이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는 거야. 그렇다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1은 1, 2. 또 1일 때는 1, 2, 3. 그리고 또 2, 3, 4. 그럼 뭐 어떻게 적어줘야 된다고? 중복되는 걸 쓰지 않고 한 번씩만 적어준다. 그러니까 0, 1, 2, 3, 4 요렇게. 원소 개수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5개. 9개 아니고 5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C라고 하는 애도 뭐야? C는 곱으로 나타내래. 인데 마찬가지로 X도 A의 원소이고 Y도 A의 원소래. 그러면 나타낼 수 있는 C의 원소의 개수는 C는 어떻게 적을 수 있는 거야? 0, 또 1, 또 2, 4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챙겨서 하나씩만 중복된 걸 한 번만 적어준다. 2번 세지 않는다. 자, 필수예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무한집합인 거 니네가 구하시고요. 필수예제 6번. 자, 필수예제 6번 잘 봐봐.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6번 할 거예요. 필수예제 6번. 다음 중 옳은 거. 1번 N 0. 이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몇 개입니까? 1개요. 맞네요. 2번. 그럼 N 뭐라고 돼 있어? 자, 몇 개예요? 2개예요.
선생님, 이거, 파이, 이거 공집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알바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원소 개수 셀 때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끝에서, 가장 밑에서, 가장 밖에서 보는 쉼표로만, 세면 된다고. 그래서 한 개, 두 개예요. 오케이? 자, 3번. n, 얼마야? 012, 01, 012. 이거 얼마예요? 3이죠? 그죠? 빼기 n, 아이스. 1, 2. 이거 얼마예요? 2죠? 3 빼기 2니까 1 나와야 됐네요. 자, N4. 4번 맞아요? 틀려요? 저거? 4번 틀립니다. 둘 다 1이에요. 그죠? 3이 5보다 크다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1은 1보다 작다. 말도 안 돼요. 자, 5번씩 한번 써보세요. 5번. 뭐라고?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입니다. 잘 봐. 얘들아, 이거랑은 다른 애야. 얘는 뭐야? 얘는 공집합이야. 이건 뭐야? 집합 안에 파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소가 몇 개? 한 개. 얘는 원소가 몇 개? 한 개. 다른 거야. 알았지? 넘어갈게요. 야. 세 번째 챕터입니다. 부분집합. 두 번째 챕터예요. 두 번째 챕터.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 두 줄짜리 요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먼 옛날 나 중학교 때인가 애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삼지창, 이지창 막 이딴 식으로 외웠는데요. 여기에서 C라고 하는 거 부분집합이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A는 B에 포함된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포함된다 라고 하는 말 대신에 A는 B에 포함된다 라고 하고요. 포함된다의 영어가 뭐예요? 포함하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포함하다. 뭐라고? 컨테인이에요. 컨테인이고요. 그 컨테인이라고 하는 그 앞글자 C를 변형해서 쓰는 겁니다. C를 옆으로 이렇게 늘려서.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면 돼요? 짝짝이 쓰시면 돼요.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는 애는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돼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공집합은 어떠한 집합들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다시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져요. 왜? 공집합 안에 원소 있어 없어? 없어. 빵. 부분집합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A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이거 약수랑 비슷해요. 12의 약수라고 얘기하면 12를 포함하듯이 12의 약수라고 하면 12를 포함하듯이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 A도 포함돼요. 그다음 세 번째, A가 B의 원소이고 너 이거 자꾸 지금 음성 좀 넣어 좀 어떻게 좀 해봐 저거. 뭐? A의 부분집합을 추가할 때잖아. 뭐라는 거야 이거. 지금 하지 마. 이따 해. 집에 가서 바꿔와.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자연스럽게 C의 부분집합입니다. 벤다이어그램 상으로 표현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B라고 하는 벤다이어그램 안에 A라고 하는 묶음이 하나 포함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얘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가 C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라고요. 아시겠죠?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둘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고 A는 B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등으로 표현해요. 뭐 나머지는 별거 없는데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보자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A가 예를 들어 M개일 때 M보다는 A로 할까요? P개일 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P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봐봐. 이걸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A라고 하는 애가 예를 들어 1, 2, 3이 있어. 그럼 그 부분집합 안에 어떤 애들이, 두 개만 할게요. 너무 많다. 두 개만 할게. 이렇게. 그러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원소가 하나씩만 포함이 될 때, 원소가 두 개가 포함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부분집합이 생기는데요. 논리적으로 바꿔서 생각해봐. 이렇게 봐봐. 1이라는 원소가 안 들어가는 애. 들어가는 애.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2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그러면 이건 뭐야? 공집합이라는 건 뭐야? 1이랑 2가 둘 다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공집합이야. 그럼 1만 들어가는 경우, 2만 들어가는 경우, 둘 다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2의 제곱, 4개가 돼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자, 응용, B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내가 1, 2, 3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나온다고? 1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2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우리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몇 곱하기 몇이라고?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몇 개? 8개. 그죠? 원소의 개수에 2의 원소의 개수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라스트. 자, 진부분집합이라는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서밖에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 주로 사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 한 애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전체에서 자기 자신 한 개 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28페이지까지 설명 끝났고요. 자, 특정한 원수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경우의 수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식간에 한 바닥을 적었어요. 정의가 많다 보니까 쓸 내용이 많아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먼 내용,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게 옛날 먼 옛날에 내가 교복 입을 시절에는요. 내가 지금 기억이 왜곡돼서 잘못됐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옛날에는 중학교 과정이었어요. 집합과 명제가 중학교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중학교 때 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수준 내용이에요. 사실.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부터? 집합부터 구분할, 여기 원소 구분할 수 있어? 네, 그럼 집합이네. 원소 애매한데, 그럼 집합 아니야. 애매하면 집합 아니야. 그 원소 하나하나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 기호라는 것들 확인했고요. 두 번째 이제 뭐라고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원소 나열법이 뭔지, 조건제시법이 뭔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볼 줄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건 이제 뭐로 나타낸다고? 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n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자, 파이라고, 파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뭔지 보시면 될 거고요. 부분집합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그 어떤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일 때 그걸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성질들과 부분집합의 개수까지 진행했습니다. 308번 볼게요. 아니에요. 309번. 309번. 1번. 컨테인, 안 컨테인.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아요. 부분집합이야, 아니야? 부분집합 2야. 그지? 2번. 부분집합 2야, 아니야? 아니야. 3번. 부분집합이야, 아니야? 고민하는 순간 한 대 맞는 거야. 왜? 나 분명히 얘기했어.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져요. 가진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3번은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311번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래요. 일단 먼저 집합 먼저 구해야 돼요. 31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라고요? 311번 5 이하의 소수라고 했으니까 2, 3, 5 적어놓고요. 2, 3, 5의 진부분집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소 하나 들어갈 때, 원소 2개 들어갈 때, 원소 3개 들어가는 건 빼고, 자기 자신 빼고, 이렇게 7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2번
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수 1, 6, 16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거, 원소로 갖지 않는 거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7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예제 7번에서 제가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일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어떤 그 머시기 뿅 요런 표현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얘랑 같은 표현은 1과 2가 A의 원소이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거꾸로 말하면 지금 7번에 1번 봐봐. 7번에 1번 뭐라고 돼 있어? 1번에 얘가 원소냐라는 말이잖아. 얘랑 같은 표현이 뭐라고? 집합 안에 집어 넣었을 때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문제예요. 자, 1번 맞는 말입니다. 저 원소 있죠? 2번도 그러면 당연히 맞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럼 3번 맞아 틀려? 3번 맞아 틀려. 지금 3번 문제 보면 요렇게 돼 있어. 맞아 틀려? 요 덩어리가 A의 원소냐라고 물어봤잖아. 원소야? 아니죠. 이 덩어리는 A의 원소는 아니에요. 4번 원소 맞아요? 네. 5번 부분집합 맞아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8번.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예제 8번에서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풀이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우고 있는데 편하게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 중에서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8번에 A의 집합이 1하고 A 더하기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은 A는 절대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왜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가끔 나왔었던 문제예요. 그걸 허용했었을 때. 지금은 아예 그런 문제를 배제하고 안 냅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1이라고 하는 애가 저 위에 거일 때 A제곱 더하기 2일 때 A 더하기 1일 때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요. 그거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건 A가 0일 때밖에 없네요. 다음 필수예제 9번 서로 같은 집합 화이팅 하시고요. 그거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10번도 안 할게요. 이거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1번 헷갈리는 문제이고요. 11번을 조금 제가 같이 봐드리고요. 뒤에 연산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사실 오늘 뭐 별로 한 건 없는데 오늘 숙제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금방금방 하실 겁니다. 기본 개념들이요. 자, 10번, 11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우기가 되게 애매해서 11번 요거 하나만 딱 쓰고 끊을게요. 1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필수예제 11번인데요. 11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집합 A의 원소가 2랑 4가 있고요. B의 원소가 S는 12의 양의 약수, B는 1, 2, 3, 4, 62가 있어요. 이때 A, X, B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4를 포함하는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이걸 물어보는 말이에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A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X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A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은 X가 이미 가지고 있어야 돼. 이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16개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사실 뭐 이게 여기서는 연산이, 여기서는 계산이 그렇게까지 빡세진 않아요. 단지 다음에서 이제 여기 이 기본 개념이 좀 어느 정도 단단하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연산을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을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를 하고, 그러니까 개념 설명만 좀 하고 넘어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참겠습니다. 사실 연산 기호만 좀 알려주고 계산 법칙을 다음 시간에 하는 거를 좀 고민했었는데요. 그건 제가 참겠습니다. 촬영을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다음 시간에도 조금 바쁘겠네요. 네, 일단 숙제 그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까지 다 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